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은 낭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윤경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준 전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2, 3분 늦은 거 사과드립니다. 2분 늦었어요? 네. 자랑스러운 주권자들과 촛불혁명 완성의 대장정을 함께 가고 있는 이재명이 다시 광주에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주권자들이 승리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대연정, 적폐 세력을 끌어안는 기득권 대연정은 결코 촛불혁명 완성의 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 기득권 해체, 패권 종식을 완성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어떤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주권자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늘 앞장서서 길을 열었던 곳이 바로 광주 전남이었지만 갈수록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호남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호남민들의 지혜를 경청하여 광주 전남에 새로운 천년을 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주요 정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적해서 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책임자와 기총소사의 진상 등 5.18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삼각축 건립협약에 따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던 한국민주주의 전당 광주 건립 사업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10여 년 수건 사업이었지만 보수 정권의 반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 평화, 인권도시인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정치적 의도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사업 내용들이 축소, 누락되는 등 왜곡되어 가고 있는 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광주가 만들고 정부는 아시아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지원자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역과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겠습니다. 셋째, 세계민주주의기구, WTO, 국제인권기구, IHRO 등의 평화와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유엔기구로 설치하도록 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이를 광주 전남에 유치하겠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지역에 본부를 둔 유엔기구를 설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호남을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지구촌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으로 발생할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향토 기업이자 국내 굴지어 타이어 사업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막고 국내 컨소시엄에도 공정한 인수 기회를 보장해 자체 회생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주 전남의 일자리와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재편하겠습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의 연구 생산 거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백만대라는 규모는 물론 미래 기술 혁명을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생산 기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남은 광융합, 신재생에너지, 우주항공산업에서 원천 기술을 축적하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점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와 의료 생명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겨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는 1조 2천억, 전라남도는 3조 8천억, 광주시 5개구는 900억 원부터 2,300억 원, 전남 22개 시구는 800억 원부터 2,500억 원까지 자율적 예산이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중단시켰던 지방자치, 김대중 대통령이 부활시킨 지방자치, 박근혜 정부 탓에 다시 위기를 맞았던 지방자치에 대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일곱 번째,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지역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광주, 전남 지역경제 해마다 2조 8천억 원에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 유통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연매출이 3회전을 가정할 경우에 평균 2천만 원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이재명의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광주 전남을 포함한 어떤 지역도 항구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탕평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장 차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직들에 대한 탕평 인사 현황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국민께 보고하겠습니다. 호남 서민과 중산층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평화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광주 담당관, 전남 담당관을 지정해서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 수건 사업을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능한 중앙정부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지방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국가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약속드린 촛불혁명 실현, 재벌의 황제경영 해체, 공평과세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다시는 특정 기득권 집단, 패권 집단이 정경유착으로 국가를 농단할 수 없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섬진강을 따라 꽃소식이 올라오더니 영산강 자락, 봄바람이 어느덧 무등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봄은 오지만 2017년의 봄은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미완의 혁명이라는 꼬리표를 함께 떼어내는 그런 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 있습니까? 오늘 그 세월호 인양 네.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에서 현장 투표로 추정되는 문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에 좀 어떤 요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월호가 이제 드디어 선체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근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퇴진하는 것과 때를 맞춰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박근혜와 다시 수면 위로 인양되는 세월호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착잡하기도 하고 또 감회도 새롭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되겠습니다. 선체 인양이 이제 진실 규명의 진상 규명의 첫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의 진상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의 진실, 참사의 과정과 구조의 지연과 유족들의 또 실종자 가족들의 그 억울함이 한꺼번에 다 밝혀지고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현장 투표 관련된 건 우리 총괄 부부장께서 입장을 좀 내도록 하시죠. 예, 어제 실시된 우리 민주당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어제 유출됐습니다. 당 선관위는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 또는 가짜 뉴스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매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 선거 종료된 직후부터 우리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단체 카톡방에 선거 결과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올라오고 있었고 그 결과들과 지금 유포된 자료에 나왔던 결과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엄중하게 진상이 조사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출했는지 유출 과정과 그 결과를 조사해갖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되고요. 또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이 선거 결과에 제대로 승복할 수가 있겠고 선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회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 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촉구하고 당 선관위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책임질 만한 모든 분들이 상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 경선 참가인단의 규모로 봤을 때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 사진이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특정 후보 측에서 대선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 결과를 봐라. 이런 식으로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일종의 그 밴드웨이건 효과를 갖다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그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 선관위가 다시 한번 엄중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은근히 책임 묻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 관련해갖고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둔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번 경선 결과 유출에 대한 조사 시한 결과에 대한 어떤 답변, 당 차원의 답변이랄지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책임져라 뭐 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당주 경선 참여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런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죠. 이 경선을 뭐 보이콧하거나 뭐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팀으로서 당이 좀 신중하지 못하고 좀 편향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중한 진상조사와 또 관련자, 책임자들의 상응한 책임을 요구한다. 그런 정도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이게 현장 투표는 사실 모바일 투표라고 하는 아주 편한 수단이기 때문에 대체로 젊은 사람들 투표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이제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조직이 많이 현실적인 조직이 많이 작동할 수 있는 투표 결과라 진짜 투표 결과와는 좀 다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 계십니까? 네, 이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주 드림의 강경남 기자인데요. 이제 그 호남 경선이 내일 모레면 시작되는데 네. 그때까지 혹시 어떻게 좀 준비하실 생각인지 어떤 생각으로 임하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호남 경선이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거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또 지금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호남이 열어왔고 또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 기적도 광주에서 호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번 경선이 국민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실천적 욕구가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에너지로 큰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 세력이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세상의 변화, 진짜 교체를 위해서 싸웠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세상이 바뀔 것인가를 가장 주권의식 또 시민의식이 높은 우리 호남의 국민들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또 좀 넓게 야권으로의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이미 대세이고 다만 어떤 정권 교체냐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냐를 결정하는 것이 곧 이 광주 민주당 경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격차로 이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소수의 반칙과 특권을 그야말로 자행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새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고 적폐 청산이 곧 통합의 출발점인데 이 적폐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대연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광주 학살 세력들 또는 그 후에 세력과 손을 잡는 대연정으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득권 대연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바라는 다수의 약자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어려운 후보로는 역시 정권은 교체할지언정 새로운 세상으로 교체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드러나기로는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기득권 타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변 세력들은 당적을 갖지 않았다 뿐이지 청산되어야 될 기득권 세력 그 자체인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10년 위원회 60명 중에 15명이 재벌의 사회이사 출신입니다. 또 예를 들면 박근혜 경제교사 또는 새누리당의 비난받을 인사 하다못해 오늘 세월호가 인용됩니다만 세월호와 관련된 다이빙벨 상영을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 정경진 씨죠. 또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경비원 초소에 문을 잠궈서 경비원들이 동사하게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그런 인사.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잔뜩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생각도 보면 예를 들면 재벌의 준저세를 폐지해 주겠다고 한다든지 또 후에 말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또는 복지 확대를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올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상 또는 법인세 정상을 가장 마지막 순위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득권자들과의 실질적인 대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세상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저는 우리 광주, 전남북 우리 국민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역사적 큰 변화는 기득권자 내에서 올 수 없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이 이곳에서 기적을 만들었듯이 새로운 변화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력은 없어 보이지만 원칙과 신념이 뚜렷하고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온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회 요인이기보다는 위기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있고 또 민주당을 둘러싼 야권이라고 하는 거대 변화 세력이 있는데 이 변화될 그 거대한 세력을 지휘할 개인, 인물을 뽑는데 세력이 많은 사람을 뽑게 되면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당밖의 당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을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인물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호남에서 2002년에 기적을 만들고 수없이 우리 근대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떨쳐 일어나서 세상의 흐름을,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도 2017년의 기적, 2002년, 어게인 2002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얘기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잠깐만. 네. 박근혜의 구속 문제는 사실 촛불혁명의 완성 과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의 구속을 주장하는 후보가 저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주장할 경우에 예를 들면 너무 역결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본과 정의에 관한 것이니까 구속해야 마땅합니다. 사면하지 말자는 약속을 하자라는 제안에도 다른 후보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이재용, 박근혜의 사면 금지 약속 거부하고 재벌들의 이익에 관한 한 매우 소극적인 게 분명한 그런 후보들이신데 저는 그와는 좀 다르다. 표가 좀 손실이 되더라도 정의와 근본, 기본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해야 된다. 그게 우리 광주에서 판단해 주실 또 전남북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실질적인 경쟁자가 이제 문재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이런 데서도 매우 자주 이제 문재인 후보와 경론을 벌이기도 하는데 제가 저번 토론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그야말로 정체성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정강 정책에 보편 복지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확고한 정강 정책입니다. 근데 노인 기초연금 관련해서 저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 약 7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본소득으로 65세 이상은 10만 원씩 똑같이 지급하자.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자. 라고 했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기초연금을 올려주자. 선별적 복지제도죠. 소득 70% 이하만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10만 원씩 더 지급하자. 그런데 이런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당 방침이고 당론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수차례 부인했습니다. 더 한 번 더 지적할 것은 과거에 문재인 후보의 2012년 공약이라는 겁니다. 보편복지 확대가. 근데 본인이 하셨던 종전의 공약, 또 본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 거기에 나오는 보편복지 확대를 본인이 부인하는 것으로 보면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당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거다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사항들은 이런 겁니다. 야권 연합 정권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호남에서 겪고 있는 아픔이 야권이 분열됐다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통합해야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소수 정권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국정개혁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은 여당과 손을 잡는 대연정의 방식이 아니라 야권끼리 손을 잡는 야권 대연합, 야권 연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중에 야권 연합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권과 손을 잡겠다는 대연정으로는 야권 연합 정권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죠. 논외로 하기로 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와 다른 야당들의 관계가 매우 안 좋습니다. 끊임없이 민주당의 지도층 인사들이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안철수, 손학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반혁신 세력이라고 또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권 연합 정권은 실질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이런 벽이 없는 이재명만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고 야권 연대 또는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한 번 더 추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죠. 예, 포커스 뉴스 조정식 기자입니다. 승리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드러나 있는 지표들은 예를 들면 여론조사든 아니면 현장 투표 결과 제가 100% 이긴 데도 있더군요. 울릉군에서 한 명이 투표했는데 한 명이 이겼다고. 네, 이런 건 사실은 그야말로 이제 현장 투표는 좀 특이한 요소, 조직이 동원되는 곳이어서 좀 이게 지표가 되기는 어려울 테고 여론조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5천만 명을 대표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죠. 세상을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선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새로운 경기 같은 거죠. 지금 200만 명이니까 전 국민 기준으로 4%, 유권자 기준으로 5% 정도가 참여했고 아마도 투표율은 60% 선 정도일 거기 때문에 기껏해야 한 3명 정도, 100명에 3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100명에 3명. 이 중에서 한 2명 정도, 한 1명 반 이 정도 되겠죠. 이 숫자. 국민의 3명, 이런 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번잡함을 뚫고. 그래서 노무현의 기적, 2002년의 기적도 있었던 것이죠. 드러나는 여론조사나 현상들은 흘러가는 역사적 흐름에 그야말로 물 위의 물결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파도 같은 거죠. 그건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저는 아무런 세력도 없고 아무런 정치적 유산도 없고 그야말로 변방에서 기초단체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그 작은 성남시장의 권한을 가지고 만들어냈던 나름의 성과,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평생을 공정사회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던 인생 역정,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일을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유산 없는 개인이긴 한데 오로지 개인만 보고 그야말로 10%라고 하는 드러나는 수치로만도 10%라고 하는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높은 지지를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이미 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기적은 여기서 멈출 것이냐, 더 갈 것이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10%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 기적, 그 저변에 흐르는 거대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분출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그 첫 분출지가 광주 경선, 전남북 호남 경선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길 겁니다.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문재인 후보 문제점 같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이 시장님이 경선에 지신다고 그랬을 때에 그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지향하는 가치 같은 걸로 봐서. 그러면 우리 이 후보님이 내세우고 계시는 그 가치에 맞는 후보를 지지하시는 것입니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네, 일단은 제가 이길 거기 때문에 질 경우의 가정적 질문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굳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팀의 일원들입니다. 우리는 팀 플레이를 해야 되고 정치는 이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는 거죠. 팀 플레이고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역할이 무엇이든지 서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제가 스트라이커 1번 선수를 하고 싶지만 안 된다면 뭐 미드필더 할 수도 있고 수비수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졌다고 해가지고 보따리에서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팀이 이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저는 다른 후보들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가 된다고 해서 그 후보 혼자만이 그 후보가 가진 생각만이 그대로 관철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함께 해가는 동지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원하는 바 또 제시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여줘야 합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우리 안희정 지사 또 문재인 후보 이런 분들이 지향하던 가치나 또 추구하던 정책 이런 것들 당연히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협력해서 함께 이겨야죠.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쟁은 하더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또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 점은 저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 계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시죠.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은 낭독드리고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윤경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기준 전 의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바쁘신 분들 모셔놓고 2, 3분 늦은 거 사과드립니다. 2분 늦었어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주요 정책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폭력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적해서 제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책임자와 기총소사의 진상 등 5.18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공식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삼각축 건립협약, 네, 자랑스러운 주권자들과 촛불혁명 완성의 대장정을 함께 가고 있는 이재명이 다시 광주에 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주권자들이 승리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대연정, 적폐 세력을 끌어안는 기득권 대연정은 결코 촛불혁명 완성의 길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기득권 해체, 패권 종식을 완성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어떤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주권자들이 정치인을 믿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에 따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던 한국민주주의전당 광주 건립 사업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10여 년 수건 사업이었지만 보수 정권의 반대와 정치권의 관심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 평화, 인권도시인 광주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정치적 의도로 광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늘 앞장서서 길을 열었던 곳이 바로 광주 전남이었지만 갈수록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호남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호남민들의 지혜를 경청하여 광주 전남에 새로운 천년을 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호남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 이재명은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